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지금 전쟁이 확전 우려가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전에 또 그 유엔 사무총장이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열고요. 또 하마스에 대해서 그 납치한 이제 인질들을 무조건 조건 없이 석방하라는 또 그런 요청도 했는데 좀 공허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제사회가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확전의 우려는 적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 전쟁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토요일 새벽에 이제 지상군이 가자지구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지상전이 펼쳐지기 시작한 건데 이스라엘은 그걸 부정했고 또 이란은 확전을 이제 야기하지 말라, 일으키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또 여러 차례 이란이 했습니다. 그럼 이란이 움직이면 또 사우디가 가만히 안 있고 미국이 가만히 안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먼저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일단은 뭐 인질을 구출해 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런 이제 얘기는 하죠. 이제 인질을 구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하마스의 무력화를 노리는 거죠. 무력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뿌리를 뽑겠다고 작정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전쟁 우려를 그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게 토요일에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 증시까지 다 끝난 다음에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아시아 증시들이 이 전쟁 이슈를 이제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증시가 특히 코스닥이 좋아서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보였지만 일본 증시라든가 또 중국 증시는 잘 못 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전쟁 이슈를 소화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증시가 그동안에 과하게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반등, 과매도 지점에서의 기술적 반등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오늘 지나고 이제 내일 지나면 FOMC가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올해 2번 남았습니다. 이번 FOMC와 12월에 FOMC가 있는데 우리 시각으로 11월 2일에 파월이 발언을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서 금리는 동결을 할 것으로 시장은 완전히 믿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의 전망인데 지난 9월 FOMC에서는 굉장히 뭐 얼음물을 끼얹었죠. 완전히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당장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것처럼 얘기를 하는 바람에 증시가 폭락을 했었는데 지금 전쟁도 터졌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파월이 시장을 좀 달래는 어떤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보는 뭐 또 얘기들이 오늘 나왔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 인하를 뭐 거론할 리는 당연히 없고요. 이제 어떤 그 시장에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준다는 것은 좀 생각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아직도 물가가 굉장히 높은 지점에 있고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의 지금 최근에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또 전쟁 이슈가 계속되면 기름값의 상승이 또 우려되는 그런 지점이고 오늘도 이제 국제유가가 좀 올라갔지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보면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의 지금 FOMC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앞으로의 FOMC에 대한 전망이 다시 상반기 안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는 그런 이제 그 예상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제 이따 보여드릴게요. 원래 하반기 7월 이후로 금리 인하 시점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6월 정도에 금리를 낮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5월 FOMC에서도 금리를 낮출 거라고 보는 확률이 한 30% 정도 되는데 30%대 정도 되는데 이제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5월 FOMC에 대한 전망치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래도 오늘 우리 증시 흐름을 보면 좀 그나마 다행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지금 미국 증시 선물 지수가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에 좋은 흐름이 미국에서 이어질 거고, 내일 다시 한번 우리 증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좋았던 종목 업종 한 번 더 밀고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오늘 좋았던 업종이 이제 로봇도 좋았고 2차 전지도 좋았고 반도체는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가는 애들을 한 번 더 밀어 올릴지, 좀 과하게 눌리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다른 쪽을 조금 바닥에서 좀 끌어올릴지, 이것도 좀 내일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595종목이 올랐고요. 283종목이 빠졌습니다. 오른 종목이 2배 넘게 많았는데 0.34%밖에 오르지 못했죠. 코스피 100 보면은 0.05% 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형주는 거의 안 움직였다는 거, 중소형주가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종목이 못 움직이니까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갔지만 이제 대형주 위주로 조금 눌리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못 갔다는 거죠. 코스닥은 36종목이 올랐고요. 488종목이 빠졌습니다. 1.15% 올랐고 코스닥 150 보면은 1.16% 올랐으니까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코스피는 기관만 샀어요. 금투가 샀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코스닥 쪽의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 0.77%, S&P 500 선물지수 0.6%대 지금 오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 5원 떨어졌네요. 1350원 90전. 국제유가는 2.8% 올라서 85달러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주말 혼조세로 마감한 미국 증시 영향으로 230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전기 전자주 중심의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했다. 코스닥은 지난 주말 나스닥 지수의 상승으로 2차 전지주 중심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FOMC 동결 기대감과 타국 대비 큰 낙폭 만회 심리로 상승, 이런 제목으로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11월 FOMC 동결 기대감과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만큼 가격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상승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에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금융과 일반 전기전자 등이 강세였고, 반도체 등의 5개 업종은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것이 그 주요 지지선을 다 이탈하고 했지만 지금 그렇게 하락할 구간이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른 나라들,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국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보면 코스피 뭐 많이 오른 종목도 많이 빠진 종목도 보이진 않네요. 포스코홀딩스가 2.36% 제일 많이 올랐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포스코 퓨처엠이 다 1%대 올라서 오늘 2차 전지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굉장히 좋았다기보다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거죠. 반면에 현대모비스가 3.86% 떨어졌고요. 기아와 현대차,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포드모터가 12% 하락을 하는 등 미국에서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코스닥 대형주들은 시총상위주 되게 좋았죠. 포스코 DX가 8.71% 많이 올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48.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27%대 급등을
있고 로봇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3.67, 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4%대 이렇게 올랐고, 빠진 종목들은 뭐 HLB, HPSP, SM, 리노공업 정도가 조금 빠졌네요. 코스피는 섬유의복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FNF가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뭐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었지만, 이제 바닥 구간을 지나는 거라는 생각에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7.59% 올랐고요. 반면에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영풍재지가 오늘도 하한가,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싸 보이지만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금융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뭐 아무래도 에코프로가 4%대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엠벤처 투자 14%대, 글로벌 텍스프리 6.97% 올랐습니다. 기타 제조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요. 리튬 포어스 마이너스 3.25, 노바텍과 블리츠웨이도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광동제약이 5%대, 삼성제약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명문제약이 마이너스 4%대, 국제약품과 유유제약 1 우선주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나이백이 13%대, 제테마와 유바이오로직스가 6%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대성미생물이 마이너스 8%대, NK맥스 마이너스 7%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2,490억 원 줄었고요. 코스피의 현대엘리베이, LG생활건강, 그리고 코스닥의 다날, 이렇게 세 종목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DX, LNF, HPSP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아모레퍼시픽, 신세계인터내셔널, SK렌터카, HD현대중공업, 카카오뱅크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원익IPS, GC셀, 박셀바이오, RFHIC, 펄어비스 순이었습니다. 제목부터가 파월 시장을 위로할까, 이런 소제목이 달려있는 기사였는데, 이번에는 금리 자체, 뭐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이거는 금리를 그냥 동결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FOMC 성명서에 나타난 표현의 변화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더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매파적 스탠스가 나오느냐, 비둘기파적 시장 위로, 시장을 달래는 움직임이 나오느냐, 여기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번 이제 FOMC에 대한 전망치인데, 뭐 98.6까지 올라와 있고, 어제 98.0에 비하면 0.6% 포인트가 높아졌기 때문에 거의 동결로 굳어진 것 같아요. 자, 다음 달 12월 13일에 열리는 올해의 마지막 페드 미팅을 보면은 역시 동결이 79.1%로 가장 높습니다만, 이제 0.25%포인트 올리는 금리 인상, 한 단계 금리 인상안이 20.6%로 어제 19.2%에 비해서는 1.4%포인트 높아졌다. 점점점 이제 금리 인상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약간씩 높아지는 거죠. 큰 의미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동결이 압도적으로 우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예상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쭉 가보면 결국에 가장 먼저 금리 인하 조치에 대한 전망이 가장 높아지는 때가 2024년 6월 FOMC입니다. 그래서 40.0%까지 이제 치솟고요. 현재처럼 금리를 동결할 거다라는 것이 30.3%입니다. 이 40.0은 어제 39.6에서 0.4%포인트 높아진 그런 안으로, 원래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릴 때만 해도 7월에 가장
높았는데 이 금리 인하 쪽이 근데 6월로 조금 당겨졌어요. 이제 금리 인하를 원래 지금 예상보다는 조금 더 일찍 당겨서 하지 않을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반기 안에 이루어진다면 올해 해 바뀌는 순간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이 될 거예요. 선반영.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6월이냐 7월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7월이 되면 그동안에 5월, 6월, 그 다음에 7월 계속 늦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실제로 인하하는 시점이 7월도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하반기 되게 멀리 느껴지면 해 바뀌고 나서 반영을 할 건데, 할 수도 있는데, 6월이면 이건 다르죠. 이거는 해 바뀌면, 금방 상반기 안에 금리를 낮출 거야. 그러면 선반영을 할 테니까 나도 이제 선반영을 한다는 쪽에 베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아마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 초에 움직였던 주가 흐름하고 유사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되게 굳게 믿고 있고요. 아마 지금 실적이 완전히 바닥으로 경기 침체 최저점을 지나기 때문에 제가 장담합니다. 2024년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좋아질 종목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급 볼까요? 삼성전자 외국인의 6일 연속 매도가 나오면서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일단 매도 물량이 43만 주까지 적어졌기 때문에 일단 6만 7천 원 정도면 저는 바닥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자, 에코프로 BM 오늘 외국인이 7만 7천 주를 매수를 해주면서 8,500원을 올렸습니다. 연기금도 매수 들어왔고요. 에코프로 외국인 기관이 다 팔고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수급의 변화가 왔습니다. 외국인 기관에 매도가 나왔고 연기금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27,000원 일단 올렸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외국인이 7만 주 넘게 매수, 결국 주가를 10,000원 올렸고요. 특징이 뭐냐면 포스코홀딩스는 연기금이 지금 한 달 넘게 팔고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 외국인이 3일 연속 샀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11,000주밖에 안 들어왔고 개인이 14,000주를 사면서 기관이 3만 주 가까이 팔았고 그 중심에 연기금이 24,000주 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25만 5,500원, 4,000원 올라가는데 그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개인 외국인 기관이 3일 연속 다 팔고 있어요. 누가 사고 있냐? 기타법인이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개인 외국인 기관이 다 던지고 있고 자사주 매입 물량만 나오고 있다. 위메이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특히 기관의 매수가 세게 들어오고 있어요. 주가가 39,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디까지 갈까? 단기적으로 조금 눌릴 만한 지점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따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시간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3% 200원 오른 67,500원. 에코프로 BM 0.94% 2,000원 오른 21만 4천원. 에코프로 1.21% 8,000원이 오른 67만원. 포스코홀딩스 0.35% 1,500원이 오른 43만 4,500원. 포스코 퓨처엠 0.59% 1,500원이 오른 25만 7천원. 셀트리온 0.2% 300원 오른 14만 9,600원. 헬스케어 보합이었네요. 위메이드 0.9% 350원이 오른 39,350원이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볼까요? 삼성전자 지금 아래쪽에 481선이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241선은 올라오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강력한 장기 이평선 두 개가 바로 아래 있죠. 그러면 이 자리는 아주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텐데 3일 동안 지금 더 안 빠지고 67,000원 언저리에서 계속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왜 그럴까요? 매물대를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습니다. 66,700원, 66,800원 이 정도에서 매물대가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대의 지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더 빠져도 481선, 66,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빠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매물대 지지를 받고 지금 매물대가 바로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반등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게 되고요. 에코프로 BM 길게 1년치 이 일봉을 쭉 늘려보면 20만 원에 긴 매물대의 저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되면 이 매물대보다 밑으로 더 빠지기 어렵고요. 2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히 반등할 만한 그런 구간이다. 거기다가 241선 밑으로 빠졌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보유 물량 매도 공시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그게 16만 주인가 뭐 던진다고 그러죠. 시중에 장내 매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 구간만, 그게 11월 첫째 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다음 주까지인가 그런데요. 이 구간만 지나가면 저는 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 바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반등이 물론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디게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동평균선들 다 뚫고 내려온 이동평균선들이 머리 위에서 이제 누르는 이 매물벽이 되고 저항선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딜 수는 있습니다만, 최종 목표, 가장 최종 목적지를 저 121선, 61선이 딱 만나는 29만 원대 정도로 잡으면 어떨까?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한 40% 정도를 노리고 지금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자리, 저점 자리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인데, 에코프로는 그 역시 바닥에서 이제 돌아서는, 그러면 이제 오늘 5일선 딱 만났죠. 자, 지금 매물대가 하나 있고, 위쪽에 매물대가 있고 5일선이 있고 해서 바로 반등이 나오기가, 이걸 뚫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 아직은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형광펜 칠해 놓은 거는 지금 바닥 부분이고요. 바로 위에 진짜 긴 매물대가 머리 위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66만 원대 중반, 여기서 많이 올라가도 제가 볼 때는 한 7, 8천 원 안쪽이 아닐까 싶었는데, 시간외가 8천 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매물대를 거의 터치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는 이 매물대의 상단 부분까지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일단 70만 원대 중반까지 열어놓고 이 매물대 구간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RSI 지표가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도 다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를 RSI 지표 가지고 말씀드릴 때 여기서는 진짜 이거는 탈출을 할 거다라는 거죠. 이게 과매도 구간, 뭐 아무리 못해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일단 4%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탈출, 이거는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뭐 금요일이든 오늘 시초가 정도에서 샀든 그런 식의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던 자리가 아닐까 싶고요. 여기서 이제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장중 흐름에 따라 충분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예상한다기보다는 장중의 흐름에 따라서, 수급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하락한다기보다는 상승 쪽으로 끊임없이 계속 노크 할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지금 매물대 연결 쫙 해보면 41만 7천 원짜리에서 매물대 바닥이 하나 나타나고요. 지금 오늘도 저점에서 2만 원 아래쪽 이 정도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고 보고, 자,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5일선이 바로 위에 나옵니다. 근데 5일선, 10일선 이런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들은 그 누르는 힘이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승 반전하는 이 모양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처럼 나온다면 5일선 뚫고 10일선도 충분히 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현재 가장 긴 매물대에 구간으로 진입을 했죠. 자, 25만 6천 원입니다. 이 매물대가 바닥이. 근데 오늘 25만 5,500원, 25만 6천 원을 바로 돌파를 하면 이거는 굳건한 바닥이에요. 지금이 가장 바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흐름에 따라서 오늘 뭐 시간에 보면은 약간 상승, 그러면 이 매물대 위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5일선 바로 머리 위에 있지만 5일선 돌파, 또 10일선 돌파, 그리고 241선 부근 32만 원 정도 되겠네요. 32만 원 정도까지 일단 1차 목표를 두고 가면 충분히 장기 투자할 만하다. 그러면 지금 25만 원대에서 32만 원 정도를 목표로 잡으면 한 30%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장기 투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은 지금 매물대 고점에서 헉헉대고 있습니다. 4일 연속. 조금 더 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지금처럼 자사주 매입 물량만 갖고는 안 되고요. 외국인 기관의 뭐 수급이 당연히 들어오면서 저 121선까지 동시에 막 돌파하는 그런 강한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121선에 눌리고 있는 건데 121선에서 헉헉대고 있지만 이거 돌파하면 그 다음에 8월에 있었던 고점 7만 한 4천 원, 3천 원 정도 되는 구간까지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121선을 돌파하느냐 조금 눌리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위메이드는 동그라미 쳐놨습니다만 바로 위에 121선이 있잖아요. 121선이 4만 원에 정확히 걸쳐져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아까 350원인가 올랐죠. 시간에가 4만 원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4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4만 원 가까이 갔을 때 이제 누르는 그 매물들이 막 나올 거라고 보고요. 고점을 4만 원 정도. 근데 만약에 또 반대로요. 이 121선 4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121선 위에 있는 241선 4만 3천 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121선 부근에서 돌파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눌리느냐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크게 좀 올라가고 있어서 이 오늘밤 미국 증시는 아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우존스가 플러스 185, S&P 500이 25.5, 나스닥이 103.75.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게 이제 그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은 어떨까? 지금 볼까요? 다우존스가 189. 그러면 약간 올랐죠. S&P 500이 25.5 그대로고요. 나스닥도 105.25니까 약간 올랐네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미국 증시 나스닥 개장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